자, 추기모 11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풀고 오셨어야 돼요. 그죠? 자, 벌써 11회 정도 왔으면 이제 뭐 더 이상 인트로해서 말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ABC가 삼각형인데요. 자, 각도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나올 거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 자, 각도 C가 90도가 될 거니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가 C가 될 거고 뭐 여기 A라고 쓰고 여기 B라고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피타고라스도 잘 쓸 수 있겠지만 피타고라스 잘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선 수직 조건만 써도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까요? 자, 그게 뭔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k,-2가 나오고 얘는 5,-4잖아? 그리고 여기선 1,2가 나오니 곧 AC의 직선과 BC의 직선이 뭐 해도 돼? 수직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뭔가 점과 점 사이 쓰는 것보다는 수직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기울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AC의 기울기 자체는 뭐가 되냐? 자, 여기서 이거 빼볼게. K 빼기 1분의 자,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다음 BC의 기울기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자, BC의 기울기는 K에서 5를 빼고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2가 나오겠다. 그래서 그럼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니까 자, 계산 좀 해볼게. 둘이 곱하면 K 빼기 5랑 K 빼기 1을 곱한 형태가 나올 거고요. 자, 위에는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야. 그게 마이너스 1과 똑같을 거니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얘는 K제곱 빼기 6K 플러스 5가 누구랑 똑같아? 8과 똑같고요. 그러면 K제곱 빼기 6K 빼기 3은 0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K 값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K는 뭐가 된다? 합이? K의 합은? 그렇죠. 6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피타고라스도 조금 중요하겠지만 이 수직 관계도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조금이나마 계산이 덜 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A, A 빼기 2가 BC라는 두 점을 잇는 직선 위에 존재해야 된대요. 자, 그럼 그림부터 한번 파악을 좀 해볼게요. 얘들아, 그림을 잠깐 보시면 뭐 BC가 이런 직선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B랑 C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있는 직선 위에 있을 거니까 저 A, A 빼기 2도 뭐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뭐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 자, 그러면 직선을 직접 구해서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치? 근데 어차피 얘는 그냥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니까 기울기만 판단해도 우리가 그거는 마찬가지로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BC의 기울기를 한번 볼 거야. 선분 BC의 기울기를 조사를 해주게 된다면 자, 9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10분의로 시작할 거고 자, 9에서 뺐으니까 마3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15가 나오면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기울기가 나올 수 있겠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뭐 C랑 이 친구랑 해도 되고 B랑 이 친구랑 해도 상관이 없으니 지금 그림상 C랑 보고 있으니까 C랑 한번 해볼게요. 자, C랑 이 친구의 기울기를 한번 보면 자, 갑니다.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볼게. 그럼 A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분해. 자, A 빼기 2에서 얘를 뺄 거니까 A 빼기 14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을 거니까 그냥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은 A 플러스 1분의 A 빼기 14가 되면서 정리 잘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A 빼기 3은 2A 빼기 28과 동일하므로 얘는 몇 A? 5A가 자 넘어가니까 25가 완성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뭐다? 5로 결정해 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지막지하게 직선을 구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편해?
어떤 이 해석하는 걸 잘 보시고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건 일직선상 위에 있으니 곧 기울기만 똑같아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됐어? 아니 뭐 굳이 직선을 직접 구해서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다음 그림에서 점 M은 BC의 중점이다.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AB 길이가 8이라고 주고 있고요. AC 길이가 4라고 줄 때, 자, 그리고 BM의 길이가 3이라고 줬어요. 그때 선분 AM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자, 다시 무슨 정리? 그렇죠. 중선 정리가 나올 수 있겠죠. 얘들아, BM이 3이면 MC도 3이 되는 게 확인될 거고, 자, 이제부터 쌤이 AM을 X라고 잡아둔 상태에서 중선 정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중선 정리 공식은 뭐였냐면, 자, 여기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AC의 전체 제곱은 뭐다? 자, 중선, 중점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2배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2만 존재한다 그랬죠? 2 곱하기 누구? AM의 전체 제곱 플러스 MC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고 그대로 잘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마무리 해봅시다. AB 제곱은 6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C 제곱은 16이 나오겠죠. 거기에 2배에 내가 구하고 싶은 X의 제곱 플러스 MC는 3이었죠. 제곱하면 9가 나온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 둘이 더하시면 80이잖아. 그치? 80을 2로 나누니까 40이 나올 거고요.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9가 나오니 X제곱은 31이 나오겠다. 따라서 저 AM의 길이는 루트 31. 당연히 여기서 마이너스 쓰는 친구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간단한 중선 정리 문제였으니 틀렸으면 다시 한번 몇 번을 푸는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공식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직선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을 2대 M으로 내분한대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자, 이게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볼게. 일단 그림을 좀 볼까요, 얘들아? 자, 3,2하고 마이너스 2,7이라는 게 있으면 자, 마이너스 2,7은 뭐 요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마이너스 2,7을 여기다 그려주게 된다면 3,2는 얘보다 오른쪽 밑에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선분이 있는데 저 직선이 여기를 뚱 하고 지나갈 거야. 그때 얘를 선분 2대 M으로 내분한대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두 칸하고 2대 M이니까 뭔가 두 칸하고 M 칸으로 딱 쪼개지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 자, 그럼 이 직선이 뭐 어디선가 쭉 지나갈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볼까? 자, 이 친구는 지금 Y는 3X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그때 이 만나는 이 점이 무슨 점? 내분점이 되고 이 내분점이 몇 대 몇? 2대 M으로 내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자, 여기서 두 가지 루트를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루트는 뭐냐면 그냥 우리 2대 M 내분점을 직접 구하세요. 자, 첫 번째 풀이는 공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공식으로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점을 직접 구해서 저 칸수를 비교한다.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둘 다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공식부터 할 거니까 얘들아. 자, 지금 이 선분을 2대 M으로 내분할 거니까 이 순서대로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2 플러스 M 분의 그 다음 2 플러스 M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콤마 한 번 더. 자, 2 플러스 M 그 다음에 2 플러스 M 그대로 써주시고 자, 뒤에 거부터 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7을 그대로 써주시면 마이너스 2, 자리가 애매하네.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2, 여기는 7 오시면 되겠고 여기는 3, 여기는 2가 오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정리했을 때 얘는 M 플러스 2분의 얘는 3M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얘는 M 플러스 2, 얘는 2M 플러스 14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공식을 그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이거 잠깐 2번 지웠다가 옆에다 쓸게요. 자, 갑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는 M 플러스 2 분의 2M 플러스 14가
자, 3을 곱한 x에다 3 곱했으니까 m 플러스 2분의 3 곱하면 9m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양변에 m 플러스 1을 곱해서요. 2m 플러스 14는 9m 마이너스 12에 여기 m 플러스 2 곱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는 10m이니까 2m이 넘어가면 얘는 8m이 될 거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면 24가 되면서 m은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여기까지 처리해서 정답 3번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볼게. 교점으로 보는 우리 방금 했던 거 해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이 흰색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직선. 자, 그러면 x 증가량이 5가 되겠고요. y 증가량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x에 3을 대입했을 때 2가 필요하니 5가 될 것 같아.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3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갖다 놓고 풀면 4x가 4니까 x가 뭐 나와요?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봐봐. 그럼 뭐 굳이 여기서 1,4까지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칸수를 비교할 거야.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x를 잘 봐요. x가 지금 3만큼 이동했고요. 얘는 x가 2만큼 이동했거든요. 잘 생각해볼게. 근데 지금 얘들아, 여기가 지금 2 대 m이란 말이야. 그럼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 얘들아, 두 칸의 x가 3 움직였어. 그러면 m은 뭐가 돼? 3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크로스로 봐봐. 2, 3. 그래서 얘는 3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칸수, 교점을 직접 구해서 칸수를 비교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우리 제일 1차원적인 건 공식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마 이 칸수는 조금 어려울 테니 그냥 이 공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다.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또 원에 대한 접선 문제가 줬는데요. 자,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럼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상태니까 공식을 쓸 수가 없죠. 그쵸? 왜? 0,0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D는 R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D는 R을 써도 상관이 없다만 선생님이 뭐가 알려줬잖아. 뭐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무슨 이동을 이용해서? 그렇죠. 평행 이동을 이용을 잘해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고,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을 이용하면 자, 골을 맞춘다, 골 맞추기 또는 모양 맞추기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가볼게. 원래 같은 경우에는 x랑 y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x 플러스 1과 y 빼기 4가 있으니 이 친구 모양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원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원래는 y는 2x의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몇? 3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4 플러스 1이다 라는 공식이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럼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라는 게 나왔을 거거든요. 자, 근데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일 때야? 0,0일 때잖아. 근데 지금 x 플러스 1의 꼴과 y 빼기 4의 꼴이 보이니까 그대로 y 대신 x 대신 저놈들을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고. 이게 뭔 말이야? y 대신 y 빼기 4를 대입하고요. x 대신 x 플러스 1을 잘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이게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자꾸 D는 R을 써주시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계산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계산해 보시면 y는 잘 봐봐. 2x가 될 거고요. 플러스 2야. 마이너스 4가 넘으니까 플러스 6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는 뭐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y절편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각각의 y절편을 구하시면 당연히 x에다가 0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자, 0 대입하면 첫 번째는 6 플러스 3 루트 5가 나오겠고 또 하나는 6 마이너스 3 루트 5가 나오면서 둘의 곱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합차 공식을 의미하겠지. 자, 둘이 곱하면 36 빼기 9, 5, 45가 나오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9로 결정이 나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11회 정도 왔었으면 이 꼴 맞추기 정도는 우리 반복했으니 꼭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자꾸 D는 R. 요거 써도 좋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요거 빨리 풀 수 있으면 요 정도도 하나 챙겨가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직선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실수 k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두 가지 풀이를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쨌든 얘도 얘들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건 똑같은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x축 방향밖에 없죠. 자, 갑니다. 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시켰으니까 내가 얘를 k 빼기 1에 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에 y에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바꿔서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잘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지금 보시면 얘가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여기 k에 따라서 수많은 직선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저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뭐 저렇게 정리해서 풀어도 돼. 근데 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 친구도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치? 지나는 점 하나 있겠지. 그럼 걔를 찾아서 x를 마이너스 2를 움직이는 건 어때요? 그래도 똑같겠죠. 어차피 무조건 지나는 점 하나 있을 거야. 근데 얘를 이동시켜보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원래 거를 잘 구한 다음에 그 점을 마이너스 2로 움직이겠다라는 관점을 조금 바꿔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괜찮아. 이거 그냥 쭉 전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 복잡해질까봐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얘 K값의 관계없이를 처음부터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거야. 자, 그러면 쭉 나열을 해볼게요. 우리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쟤는 KX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값에 관계없으니까 K로 잘 묶어주시면 X 빼기 2Y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K값에 관계없으니까 K에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셔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X는 2Y가 되고요. 그럼 X에 2Y를 대입할 거니 요 놈은 2Y 대입하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 되면서요. 0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Y는 4분의 3이 나올 거야. 얘들아, Y가 4분의 3이 나왔으니 X는 뭐가 돼? 2분의 3이 될 거야. 아,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있던 직선은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났다? 2분의 3 콤마 4분의 3을 지났는데요. 내가 얘를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다고?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4분의 3이 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럼 그때 이 점이 A랑 B가 되니까 둘이 더하라고 했네요. 자, 결론 내봅시다. 둘이 더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둘이 더하시면 4분의 1로 계산이 완벽히 되겠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도 똑같이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바꿔서 풀어보는 연습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럼 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볼까요? 자,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직선 하나에서 총 3개의 점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자, 3개의 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판단할 수 있었죠? 뭐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 평행한 조건이 있었죠. 평행. 자, 평행하다는 건 만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세 직선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안 만나면 한 점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두 번째는 세 점 다 뭐 한 점에서 만나도록만 하면 돼. 자, 이 두 가지 케이스 있으니까 생각해보면서 풀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지금 나한테 이 두 가지의 직선을 줬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두 가지 직선을 기준으로 얘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평행할 거야?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다고 보면 봐봐. 오, 여기 몇 배 때려서? 3배 차이죠, 3배. 그럼 x도 몇 배 차이? 3배 차이니까 첫 번째 k는 3이다 라는 비율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얘네들이 뭘까요? 자, 얘도 몇 배? 3배. 얘도 그럼 몇 배? 3배가 될 거니 k도 뭐다? 6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런 느낌이 있을 거야. 자, 이런 느낌.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교점이 하나 있겠지. 그럼 나머지 하나가 그 가운데 교점을 쏙 지나가게 된다면 이건 별 모양이지 삼각형이 절대 나올 수가 없겠다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얘네 두 직선을 먼저 연립을 해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둘이 뭐 해볼까? 바로 빼볼까? 자,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0이니까 x는 뭐? x는 5가 나올 테고요. 자, x가 5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대입하시면 x에 5 대입하면 7 빼기 y네요. 그러면 얘는 7이 나오면서 5,7을 지나야 되겠다. 누가? 요 친구가. 돼서 그럼 요 친구에 그대로 5,7을 대입하면 요런 모양이 나올 테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5k 빼기 21 플러스 1은 0이니까 5k는 뭐야? 20이 되겠죠. 그럼 k는 그렇죠. 4가 나오면서 총 몇 개? 3개의 k가 나왔어요. 그 3개를 모두 뭐하래? 더하라고 했으니 3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정답은 13이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내봤고요. 자, 그래서 위치 관계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오랜만에 나왔죠. 자, 갑니다. 최소값을 구할 건데 다시 최소값 뭐가 생각난다고? 이차인가 아니면 직선거리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아 2차 꼴은 보이지만 루트 더하기 루트라서 별로 2차식으로 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이제 직선거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위에 밑줄 하나만 딱 그어볼까요?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실수 xy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그냥 xy는 실수면 된다는 거면 임의의 점이라는 말과 똑같으니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루트에 뭔가 있잖아.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조금 생각나시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잘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x제곱 더하기 8x니까 얘를 잠깐 만들어 보시면 얘는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y 빼기 6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거든. 근데 16 더하기 36은 52로 딱 떨어지니 당연히 저렇게 완전 제곱식 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도 볼게. 두 번째 루트 얘는 x제곱 빼기 4x니까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인데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 더하기 4가 8이 나오니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 어떤 x, y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4,6이라는 거리를 잴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x, y라는 친구와 2,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거리를 쟀을 때 그 두 개의 합을 구했더니 최소가 나온다. 그럼 우리 직선거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4,6이니까 뭐 대략 이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2, 마이너스는 얘보다 오른쪽 밑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 2, 2가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x, y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어디 있든 상관이 없는 그냥 실수 그 자체입니다. 임의의 점이에요. 그럼 얘들아, 그럼 어떤 점 그 x, y라는 걸 여기 있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했을 때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이어서 마이너스 4,6하고 2,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이어서 요 어딘가에 x, y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AP 더하기 BP니까 그냥 AP라고 말 안 나왔죠? 자, 그럼 이 길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그냥 무슨 거리? 직선 거리가 답이니 그냥 둘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 지어 볼게요. 마무리 지었을 때 얘는 마사랑 2의 차이가 6이니까 루트 36에서 다시 6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가 8이니 88에 64가 나오면서 루트 뭐 100이니 정답은 10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 최소 나오면 보통 선생님이 직선거리 아니면 2차 함수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니 일단 그 두 개를 탄탄하게 연습을 해서 못 맞추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 우리는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선생님 미리 다 좌표를 조금 써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니까 여기 있는 대각선의 교점을 잘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무게중심을 지나는 그 두 개에 있는 직선을 잘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대각선의 교점을 볼 건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이 대각선을 직접 구하고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보일 거야. 왜냐면 얘들아, 이거 잘 보시면 봐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이야. 지금 둘이 평행이야.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2분의 4 얘도 2분의 4니까 얘네들도 평행이야. 자, 그럼 이게 무슨 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은 두 대각선의 중점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점은 얘네 이 대각선의 중점하고 똑같다고, 또는 얘네들의 대각선의 중점하고 똑같다고요.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저 점을 선생님이 그냥 이 점을 잡아볼게. 이 점은 둘이 합쳤을 때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2 더해도 마이너스 11이고 얘들 더해도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1이 올 거야. 그 다음 7하고 4니까 얘는 2분의 11이라는 우리 가운데 교점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무게중심은 구하는 건 1도 아니겠죠. 자, 얘네들을 싹 다 더하시면 되니까 6 더하기 2 더하기 1은 9니까 3으로 나눴을 때 3, 1, 0, 4니까 3, 1이 나오면서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점이 나왔으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어차피 점은 난 얘를 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 이거. 그래서 자, 그럼 x 증가량부터 볼게요. 3에서 잘 봐야 돼. 또 계산 잘 하자.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1을 뺄 거니까 3 플러스 2분의 1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내가 여기서 뺐으니까 1 빼기 2분의 11이 나왔어. 아, 어디서 빼도 상관은 없는데 똑같네요. 조삼모사라고. 자, 그럼 여기다가 똑같아요. 얘는 위아래 몇씩 곱하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2씩 곱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분배 좀 잘 해봅시다. 자, 분배하시면 얘는 6 플러스 11분의 얘는 2 빼기 11이 나오면서 얘는 17분의 마이너스 9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17분의 9에 x 빼기 3 플러스 1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차피 우리한테 보기를 주는 건 일반형이니까 양변에 17을 곱해서 자, 17y는 마이너스 9에 x 빼기 3 플러스 17 이거 자꾸 안 곱하는 친구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9x니까 넘어가면 9x 플러스 17y가 될 거고 플러스 27, 17 27 더하기 17, 44가 되니까 마이너스 44가 0이 나오니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얘 기울기 구하는 게 조금 빡세니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했어. 분명히. 자,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이 3,1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그냥 무지성을 다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만 우리는 이 계산 과정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 9번 평행사변형으로 먼저 밝혀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 그게 아니면 얘들아 진짜 대각선의 교점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또는 보통 그런 문제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A와 점 B 사이의 거리가 P가 되도록 하는 모든 B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21이래요. 그럼 그냥 거리 구하면 되겠죠. 얘가 시키는 건 그냥 A랑 B의 거리가 P가 되도록 한대요. 그럼 만들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그럼 봐봐. A, 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A, B의 길이를 구해볼게. 루트. 자, 첫 번째 X의 차이는 5죠. 그러니까 얘는 5의 제곱이어서 25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는 B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된다? P가 된다. 여기까지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지금 잘 보시면 B의 곱이 마이너스 21이니까 내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B겠죠? 그쵸? 자, 그럼 생각해 볼게. 그럼 양변을 일단 제곱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전개 좀 해볼게. B 제곱에 빼기 4B에 플러스 4니까 29가 나오고 얘는 P 제곱이 나올 거야. 따라서 B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올 거냐면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우리 두 근의 곱이잖아. 여기서 B에 대한 곱이 마이너스 21이니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1분의 29 빼기 P제곱이죠. 곱이 29 빼기 P제곱이 마이너스 21이 나와야 되니까
자, 넘길게. 얘는 50이 P의 제곱이 되고 P는 뿔마 5루트 2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P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야? 거리잖아. 거리니까 항상 무슨 수밖에 나올 수 없어? 그렇죠. 양수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P의 값은 5루트 2로 마무리 지으면 될 거고요. 그냥 얘가 시키는 것만 잘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같은 문제 잘 읽어보시면요. 어떤 문제로 주는지 잘 보일 것 같아. 자, 중심이 x 빼기 y는 2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고요. 자, 직선 x는 1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얘기를 줬거든요. 자, 그럼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서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그냥 a 대입했을 때 뭐 y가 뭐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만 일단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서 할 것 같아. 잘 보세요. 얘들아, 일단 중심이 이게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니까 일단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그리고 오른쪽에다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어? 근데 이 중심이 뭐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근데 x가 1이래. 그럼 자, x1 한번 그려볼까? 몰라. x1이 그냥 대충 여기 있다고 해볼게. x는 1에 접한데, 자, 접할 거야. 그러면 중심이 두 개 있을 거야.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만 일단 구해볼게. 하나만. 일단 한쪽에 얘만 잘 들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중심이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기 접한다는 거잖아.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이 중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아까 우리 어떻게 잡는다 했어? a, a 플러스 2로 잡을 거야. 자, 봐봐. 중심을 세팅을 잘 해보자는 거야. a, a 플러스 2로 잡자. 그럼 여기 중심이 a, a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그럼 반지름이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왜? 자, 반지름은 자, 여기 접하니까 요만큼의 길이 접하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a에서 1을 뺀 곧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a 빼기 1이 나와야 돼. 선생님 왜 절대값 붙여요? 얘들아, a가 여기든지 여기든지 모르지. 그럼 여기는 1이 더 큰 상황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10,5를 지난다라고 했으니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었으면 그 다음 풀이 이렇게 넘어가서 원방을 세워볼 거야. 자, x 빼기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a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중심이 a, a 플러스 2니까. 그리고 얘를 제곱했을 때 그냥 a 빼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절대값은 제곱해도 제곱 양수가 나올 거니까. 자, 그 문제에서 10,5를 대입하면 된다고 얘기했으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무리 해봅시다. 자, 얘는 10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자, 5 대입하면 3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나오면서 얘는 a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다. 괜찮아? 자, 그러면 볼게요. 자, a제곱, a제곱, a제곱. 그럼 하나는 사라지겠네? 그러면은 a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6a. 그럼 마이너스 26a 넘어가면 마이너스 24a. 빠른 거 아니야. 너네 느리면 안 되더라. 다시 109. 얘 넘어오면 108. 얘가 0이 될까? 아, 그럼 봐봐, 얘들아. A가 여기서 몇 개 나와? 2개 나와. 이거 인수분해도 돼야, 얘들아. 근데 지금 인수분해 하고 싶지 않은데. 그치? 인수분해 하고 싶지 않지 않니, 얘들아? 이거 108.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저는 금방 할 수 있는데요. 하세요. 금방 해도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알파 또는 베타래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개 나오는데, 그게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올 거야. 그럼 얘 아니야? 알파 또는 베타? 그럼 봐봐. 하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봐봐. 반지름 하나는 알파 베타니까 하나는 어떻게 나올 거면 그냥 그대로 a 빼기 1이 나올 거고 하나는 1 빼기 a가 나올 거거든요. 왜? 아까 말했지. 여기서는 a 빼기 1이지만 여기서는 1 빼기 a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 두 개를 뭐 하래? 더하래요. 자, 얘네들이 더하는 값을 구하래. 그럼 얘들 더하면 되잖아. 그럼 더하면 뭐가 돼? 0이다 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자, 갑니다. 잘 보셔야 돼. 이 1 빼기 a라고 막 풀면 안 된다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알파가 요거잖아. 그치? 또 다른 베타는 요거잖아. 잘 생각해볼게. 이거 인수분해를 잠깐 해볼 수밖에 없겠네. 안 하고 풀라 그랬더니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Sorry. 갑니다. 얘 인수분해 하시면 6 하나 나오고 18 나오나요? 오, 딱 되네. 오씨. 또 이제 극한의 상황이 몰리면 또 합니다. 자, 메인은 6 또는 18이 나올 겁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서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반지름은 5 또는 17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각각 더할 거니까 정답은 22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수분해 할 수밖에 없겠네요. 좀 다르게 풀어보려 했는데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반지름이 두 개 이상 나오니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분해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읍시다. 됐죠?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선생님 문제 좀 그려놨는데요. 자, 볼게. 다음 그림 같이 O, A, B, C가 있는데요. 뭐 그냥 다 A, B, C 다 보이겠죠? 자, 따로 필기는 안 할게요. 자, 두 직선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인데요. 자, 두 직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하다라고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자, 평행한데요. 이때 얘네 넓이를 3등분한대. 그럼 얘들아, 이 3등분 할 건데 뭔가 이게 뭐 이상하게 좀 잘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3등분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 진짜 3등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6 곱하기 14야. 그럼 이거 진짜 계산하지 말고, 자, 진짜 넓이는 6 곱하기 14인데, 걔를 몇 등분 했다고? 3등분 했으니까 그냥 3분의 1 곱해서 얘는 28이라는 넓이들을 각각 여기서 S, S, S라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각지 뭐냐면 각각 28이다 라고 봐서 풀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우리 앞에서도 했었고 다 좌표화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볼게. 얘들아, 그럼 제일 밑에 붙어 있는 이 사다리꼴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는 뭐 평행사변형도 구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이 평행을 준 것 같아.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거 조금 별로지만 좀 안 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얘들아, 좌표 잠깐 때려봅시다. 얘 0이야. 얘 6이야. 얘들아, 요거 뭐야? B네. 여기 뭐야? A네. 왜? 절편들이잖아. Y절편들. 괜찮겠어? 자, 그 다음 볼게. 여기는 잠깐 봤더니 6을 넣었을 때 뭐 나와? 얘는 6, 6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얘는 6, 6 플러스 A가 나올 거야.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 필요해서 이 여기 밑에 있는 사다리꼴하고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좀 쉬운 것부터 할까? 첫 번째. 평행사변형부터 한번 봐볼까, 얘들아? 얘들아, 평행사변형을 왜 먼저 보냐면 말 그대로 평행사변형은 얘네들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높이는 6으로 고정됐으니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당연히 A가 더 크니까 A에서 B를 뺀 거에다가 뭘 곱한 게 6을 곱한 게 28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첫 번째는 A 빼기 B가 뭐가 나온다? 3분의 14가 나온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사다리꼴 보시면 되겠죠. 사다리꼴. 자,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사다리꼴은 여기 윗변이 B고요. 아랫변이 B 플러스 6이니까 일단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하니까 B 더하기 6 더하기 B, 2B 더하기 6이 나오겠죠. 그 다음 높이는 또 자연스럽게 여기 6이 되는 게 눈에 보이겠네. 그럼 얘도 곱하기 6 한 개, 얘도 28이 될 거니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2랑 6이랑 약분되면서 3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전개하면 되겠죠? 그럼 6b 플러스 18은 28이 나올 거니까 b는 3분의 5가 나오겠네. 자, b가 3분의 5니까 그대로 여기를 그대로 대입해서 a는 3분의 5를 더할 거니까 3분의 1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가 그래?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 3분의 몇이니? 19 더하기 5는 24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8로 계산해 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앞에서 좀 비슷한 거, 되게 어려운 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요? 몇 회차죠? 4회차인가요? 4회차 때 막 복잡했던 거 중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좌표화를 잘 시켜준 다음에 넓이를 직접 3등분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우리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해볼게. 자, 첫 번째, P 1,-1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자, 그럼 누가 바뀌어? 그렇죠. X에 대한 부호가 바뀔 거니까 Q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이번에 P를 또 P야.
Q 아니야. P를 무슨 대칭했을 때? 원점 대칭 이동을 했대요. 자, 원점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누가 바뀌어? 그렇죠.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이 PQR에 대한 삼각형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이거에 대한 무게중심을 구할 거니 그냥 싹 다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 나오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만 남으니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고요. 마이너스 2랑 2랑 없어지니까 얘도 마이너스 2밖에 안 남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면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는 큰 문제가 없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AB에서 만났는데 OAB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할 거고요. O는 여기서 원점이래요. 그럼 자,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당연히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얘들아, 정삼각형이 나왔는데 일단 A랑 B가 정확히 뭔지도 모를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걸 연립한다고 해도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할 거예요.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몇 콤마 몇? 0,0이 될 거니 이미 나왔다. 중심이 5라는 게 나왔으니까 일단 5는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k랑 만날 건데 어쨌든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k가 양수라고 해서 조금만 더 정밀하게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좋지만 얘들아 우리 그런 연습 좀 해둡시다. 그릴 수 있으면 제대로 그리세요. 알았죠? 그릴 수 있으면 제대로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막 그려놓고 조정해도 되는데 일단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들아 k가 무슨 수? 양수지. 자, 0,0이 여기 있으니까 잠깐 얘 지우고 자,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돼. 여기가 5야. 그러면 x 플러스 k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왜냐면 자, 0을 넣었을 때 여기 그대로 올라간 0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려면 x 플러스 k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만나는 점을 a라고 두고요. 여기 만나는 점을 b라고 두고 풀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어봅시다. 자, 우리 원래 원 나오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잘 잡고 생각하면서 풀 건데 얘는 이미 OAB가 정삼각형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만들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애초에 이게 정삼각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반지름이 몇이야? 2네. 반지름이 2네. 됐어?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이 친구도 2네. 그치? 근데 절반이니까 1, 1 나눠 가지면 되니까 얘는 2, 1 여기가 루트 3이 되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3이 되면 되겠구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무리 결론 지어봅시다. 자, x 빼기 y 플러스 k는 0하고 0,0하고 거리를 쟀더니 루트 3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루트 3은 자, 우리 계산할 수 있지?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나올 거야. 왜? 00 대입하면 없어질 거니까. 따라서 절대값 k는 루트 6이고요. 그럼 k는 절대값 풀어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긴 하지만 당연히 k가 무슨 수라고 알려줬어?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루트 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과 직선들이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보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무조건 잘 그려주시고요. 그릴 때 얘들아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밀하게 그려주는 연습도 해보면 본인이 조금 더 그림을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주면서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죠?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O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럼 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4,0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또 하나 그려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고? 4,0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괜찮아? 근데 0,0 어디 있겠냐면, 얘들아, 이거 X축 위에 있지 않을까요? 이 중심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14번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어떻게 그리라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정확하게 그리세요. 자, 그럼 원점은 어디 있냐면, 얘가 두 칸 가고 얘가 두 칸 갔으니까 대략 그냥 비율 안 맞지만 화면에 벗어날 것 같아서 0,0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 0,0은 이제부터 고정이 될 거야. 그치? 이 고정점에서 P가 움직일 거라고. 어떻게? 요렇게 원 위를 막 뱅글뱅글 돌 겁니다. 자, 그래서 O에서 P까지의 이 길이를 구할 건데 당연히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P는 뱅글뱅글 돌아서 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동점은 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점을 잘 이용해서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P, O에서부터 P까지. 자, 선분 OP가 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자야.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조금 많이 했던 현의 길이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로 줄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볼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점? 중심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네. 너무 쉽잖아, 그치? 4. 거리 D가 4야. 근데 반지름이 2가 될 거니 제일 짧은 거리는 여기잖아. 그럼 그게 뭐니? 아, 최소는 2가 되겠네. 그게 뭐야, 얘들아? D 빼기 R이 되었겠죠. 그쵸? 얘는 솔직히 말하면 D 빼기 R이 되고, 최대는 D 더하기 R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 개념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 지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OP는 최대니까,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고, 그럼 여기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멀리 있겠죠? 따라서 얘는 6이 될 거야. 그럼 그때 얘들아, 선분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무슨 개수? 점 P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 주목. 점 P의 개수예요. 자, 점 P의 개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최소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최대가 되는 점도 하나밖에 없어. 곧 2랑 6은 점이 한 개씩만 생겨난다는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자, 3, 4, 5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볼게. 자, 방금 우리가 여기서 뭐 했냐면 5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3이야.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길이가 3이 된다고 쳐봐. 그럼 밑에는 있어 없어? 그쵸, 있죠. 여기도 3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양쪽 위로 3, 밑으로 3. 그럼 P가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기겠지. 아, 얘는 2개씩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럼 4도 몇 개? 2개씩 생길 수 있고 5도 몇 개? 2개씩 생길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은 꼭 해야 돼. 이거 잘 빠뜨리지 말고 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는 총 6개, 한 개 한 개니까 이 점의 개수는 8개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얘들아, 이거 최대 최소 무조건 한 개만 나옵니다는 아니에요. 나중에 저게 루트가 나올 수도 있고 무리수, 곧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직접 잘 판단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좀 읽어볼게. 이거 문제 잘 읽어보고 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8,4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직선과 직선 MX가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날 때 두 점 AB에서 각각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은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모르겠지. 자, 그래 볼게. 자, 갑니다. 오씨, 원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자, 원 이렇게 있어요. 뭔가 짱구 같은 원이 그려졌는데. 자, 갑니다. 자, 얘는 8,4라는 이렇게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2야. 근데 y는 mx를 딱 그었을 때 몇 개 만났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몰라.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 일단 그려볼게. y는 mx야. 그러면 여기 한 점을 선생님이 a라고 잡고요. 여기 한 점을 b라고 잡았어. 자, 문제 시키는 거 일단 좀 해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A, B에서 각각 원에 접하는 접선 이렇게 딱 그렸대요. 자, 그럼 접선 각각 그려볼게.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요. 그랬더니 얘가 수직이 돼야 된대. 아, 그림 그지같이 그렸네. 자, 괜찮아 얘들아. 우리 수직처럼 보일 수 있죠? 착한 사람한테는 수직처럼 보이죠? 이거 수직이야, 수직. 됐어? 자, 그때 이 m의 값의 곱을 구하래요. 자, 갑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중심, 반지름. 좋아요.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그럼 보세요. 얘 90도고 얘도 90도다. 왜? 접하니까. 우리 접선은 90도가 생명이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4니까 얘가 4고요. 얘가 4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사각형이 나오거든. 지금 그림 좀 이상해, 얘들아. 그림 이상하게. 착하게 봐. 착하게 봐. 여기 90도고 여기 90도야. 근데 얘도 90도야. 그럼 얘도 90도 아니야? 그치. 아, 그럼 얘가 무슨 사각형이야? 모든 각이 90도고요. 두 변의 길이가 4니까. 아, 뭐야? 이거 완전히 정사각형이잖아. 이거 완벽히 정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이거 완전히 정사각형이니까 여기서 이 기울기도 잘 구할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됐어? 자, 그럼 이 기울기의 곱을 잘 구할 거니까 수직이 되도록 해서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요거네.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이거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내렸지. 잘 생각하자.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하니까 선생님이 따시가 뭐야? 다시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이잖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봐봐. 여기가 8,4예요. 그럼 여기 90도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밖에 있는 요 점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MX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 상황인 거잖아. 여기 Y는 MX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야. 괜찮아? 자, 그럼 볼게. 지금 보시면 요 길이가 4고요. 요 길이가 4야.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지 알 수 있겠지. 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봐봐, 4야. 자, 4루트 2니까 2루트 2가 나오고 2루트 2가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여기도 2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왜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라서.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뭘로? 아,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2루트 2가 되면 되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따라서 이제 결론으로 달려가 보자. mx 빼기 y는 0하고 8,4하고 거리를 쟀더니 2루트 2가 나올 거야. 그럼 자, 마무리 해볼게. 2루트 2라는 친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절대값 8m 빼기 4가 나온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변 넘겨서 제곱하시면 될 거야. 자, 얘 제곱하면 8이잖아. 그러면은 제곱하면 8m 제곱 플러스 8은 자, 얘 제곱하면 와, 제곱하기 전에 좀 약분 좀 하고 할걸. 자, 몰라. 그냥 가. 64m 제곱 마이너스 64m 플러스 16이 나오면서 정리 좀 해볼게. 자, 그럼 8로 다 약분이 되겠다.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은 8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자, 위로 올라올게요. 자, 위로 올라오자. 자, 그러면은 7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0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 거려? 이때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 m에 대한 2차 방정식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7분의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자, 어떤 그 원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림을 그렸을 때 세 각이 90도면 나머지 한 각도 무조건 90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반지름의 성질 때문에 모든 면의 길이가 똑같을 거라서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잘 한번 그려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가 되게 처음 보는 유형일 수 있어. 자, 그럼 처음 보는 유형이면 어떻게 하라고?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차근차근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야. 얘들아,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맞춰서 풀어낼 예정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자, 그럼 얘의 꼭지점이 0,0에서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으로 변한 거야? n,2로 바뀌었네요. 자, n,2로 바뀌었어.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0부터 2n 빼기 1까지의 이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요거에 대한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할까, 얘들아?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대칭이잖아. 선대칭. 2차하면 선대칭이야. 곧 축대칭이 되는 거죠. 물어볼게, 얘들아. 봐봐. 자, 어차피 0부터 2n 빼기 1이니까 얘들아, 여기서 지금 내가 범위를 잘 보셔야 돼. 자, 요거 필기 하나 잘 해보고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조금만 크게 그려볼게, 얘들아. 잘 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게 fx야. 그럼 잘 생각하자. 지금 요 가운데가 뭐야? 그렇죠. x가 n이야. 자, 근데 나 지금 범위를 어디부터 볼 거냐면 얘는 확실해. 왼쪽은 0이야. 얘들아, n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왼쪽은 확실히 0이거든요. 그럼 잘 봐봐. x가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을 쭉 볼 거고요. 근데 어디까지? 2n-1까지.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네가 2n-1이 어딘지 몰라. 그럼 난 알아. 무슨 대칭이라고? 선대칭이죠. 그럼 확실히 고정된 건 0이잖아.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대로 쭉 그었지. 갑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n이야. 그럼 요 길이 뭐가 돼야 돼? n이야. 선대칭이잖아. 그치? 그럼 생각하자. n이야. n을 더해. 그럼 여긴 뭐가 돼? 그렇지. 여기는
2n이 돼버려. 근데 문제에서 뭐래? 2n보다 뭐 하래? 1을 빼래요. 그럼 나는 얘보다 조금 작겠네. 이런 식으로. 2n 빼기 1. 그럼 따라서 범위가 여기까지만 끝내 놓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여기만 보겠다는 거거든. n이 모든 건 상관없어. 자연수니까 지금 오른쪽 하면 여기만 신경 쓰겠다는 거야. 그럼 일단 잘 생각해봐. 언제 최대가 나와? n이 뭐든 간에. 그렇죠. 높은 데가 뭐야?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놈이지. 0이잖아. 아, 최대값이 11이야? 그럼 너 F0이 11이었네? 요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어? 자, 중요하기보다는 얘들아 2차 함수를 꼬아서 낸 것 뿐인 거죠.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 일단 우리 fx가 뭐였냐면 x 빼기 n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나왔지. 왜? 꼭지점이 n, 2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11이 나올 거니까 그대로 0 대입하면 n제곱 플러스 2가 11이 나올 거고, 그럼 따라서 n제곱은 9가 나올 거야. 그럼 n은 뭐야?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n은 무슨 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선대칭이다. 어쨌든 우리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범위를 설정했을 때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놈이니까 이런 선대칭에 대한 범위를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17번 별표 쳐놓고 이 선대칭을 꼭 복습을 좀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이죠? 자, 18번 갑니다. 자, 원 위에 점 A가 있는데요. Y는 E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B가 나오고, B를 원점 대칭했더니 C가 나오고, 원점에서 AB까지 거리가 4구, 그때 ABC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봐야죠. 어떻게 하겠어. 그치? 자, 원 위에 점이니까 갑니다. 자, 중심이 0,0에 대한 반지름이 5인 원을 딱 그렸어요. 자,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얘들아, y는 ex는 무조건 어디 지나? 그렇죠. 중심 0,0을 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0,0? 이렇게 보니까 완전 그림이 못생겼네. 몰라. 자, y는 ex를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위의 점 A를 몰라. 어디 잡아볼까? 뭐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아볼까, 얘들아? 그러면 중심을 지나니까 무조건 얘를 그대로 쳐다보면 반대편에 여기 생길 거란 말이지. 여기가 A야. 그럼 여기는 B가 나올 수밖에 없어. 됐어?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를 Y는 EX를 거울로 봤으니까 쭉 그림 잘 그려야 돼. 쭉 봤을 때 여기 이 길이야. 이 길이 똑같고 여기 90도가 나올 거라는 거지. 괜찮겠어? 여기까지? 그 다음 B를 무슨 대칭 이동? 원점 대칭인데 잘 봐. 원점 여기 있는데 중심? 그럼 똑같아. 얘를 쭉 쳐다보는 거야. 쭉 쳐다봐. 그럼 반대 여기 생기겠지. 그럼 여기가 C가 되면서 요 ABC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물어볼게 얘들아. 얘들아 지금 이 중심을 지나네. 그럼 얘 몇 도야? 90도네. 얘는 직각삼각형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원주각 중심각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까지 한번 잘 해볼게요. 원점, 곧 중심에서 AB까지 거리가 뭐래요? 거리가 4래요. 그럼 자, 여기서 그대로 수세발 내릴 건데 뭐야? 이 수세발 여기 있네. 이 길이가 뭐라고? 4라고. 됐어? 자, 근데 봐봐. 지금 원점 아니지 중심까지 거리가 여기가 뭐야? 여기가 5네. 여기가 5야? 그럼 여기도 5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자. 끝났어. 얘들아 여기 5지. 여기 90도니까 여기도 90도잖아. 그럼 5, 5, 4? 여기 뭐라고? 3이라고. 그럼 얘들아 대칭이니까 중점 공식 때문에 요거에 3이 될 거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자, 왜? 자, 여기가 6이죠. 6, 10, 여기는 8. 됐어요? 그럼 끝났죠?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해서 정답은 24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잘 마무리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그 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원점 대칭 이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고 중점 수직만 잘 이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얘들아 이 삼각형,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 지름을 지나면 여기 원주각이 90도인 것도 잘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7번부터 지금 조금 응용 문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꾸 복습하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도 아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정도 풀어본 것 같아요. 우리 한강 친구들은. 그쵸? 인강 친구들도 한 번은 풀어봤을 거예요, 이거. 왜냐면 축이 뭐 있었거든요. 갑니다. 자, fx를 봤을 때, 자, a, b랑 p가 있는데, 여기에 거리에 대한 차의 절대값이 최대가 되도록 또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잘 찾아서 둘이 더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얘들아? 왜? 절대값이 달았으니까 어떤 이 둘의 거리의 차를 볼 거야.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3,4랑 0,1을 그려볼게. 자, 얘들아, a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가 0,2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 써야 되겠다. 지금 좀 센스가 있으니까 0,2가 여기 있어. 다음 3,4니까 오른쪽 위에 이쯤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1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해석해볼까? x,-1은 x는 정해지지 않았어. 근데 뭐가 정해졌어? y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y는 -1 위의 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x축 위의 점을 어떻게 둬? a,0으로 놓으니까 y는 무조건 0인 게 보이겠죠. 그럼에도 마찬가지 y는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럼 여기 위에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x,-1이 나오는 거야. 항상 y가 -1이니까. 자, 그러면 이어볼게요. 자, AP의 길이에서 BP의 길이를 뺐을 때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들아 최대 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차에 대한 최대 최소니까 일단 두 개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자. 제가 말했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직선거리 아니면 이차 함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차 함수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직선거리에 대한 느낌은 갖고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럼 얘들아 구하기 쉬운 것부터 해볼까? 최소값? 최소값 어떻게 구해? 얘들아 AP랑 BP랑 최소가 되려면 둘의 거리가 어때야 돼? 그렇죠. 같은 놈을 찾으면 돼. 자, 최소부터 구해볼게요. 최소. 첫 번째. 얘들아 최소가 되는 것들은 그냥 이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AP랑 BP가 어때야 돼? 같으면 돼. 그럼 같으면 둘이 뭘로 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0이 되어야 제일 작아지겠죠. 뭐야 그럼 끝났는데? 최소값은 그냥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 자, 둘이 계산해볼까? AP 길이는 x의 제곱 플러스 얘네 빼서 제곱하면 9. 그게 BP는 둘이 빼서 제곱하면 x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5가 나오면서 정리. x제곱 x제곱 날라가요. 자 넘어갑니다. 몇 x? 6x. 플러스가 없어지니까 25가 나오면서 x는 6분의 25가 나올 거야. 그게 뭐다? 이게 b가 되겠죠. 최소가 될 때 x가 b가 나올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 2번. 최대가 될 때 볼 건데 선생님 말했어. 최대가 되는 건 언제 되냐면 무슨 거리? 직선거리라고 설명했고요. 선생님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의 기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AP 빼기 BP의 최대거리는 요거야. 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려볼까 직선. 됐어? 그럼 그때 만나는 여기 있지. 여기. 이 직선과 만나는 얘가 최대가 될 거야. 왜냐? 여기서 AP랑 BP의 길이가 제일 크려면 이 선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됐어? 자, 이게 뭔지 모르시면 안 돼. 왜냐면 얘들아, 이게 지금 일직선상 위에 있으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요. 자, 보여줄게. 잘 봐. 얘들아, AP 빼기 BP니까 잘 봐봐. AP 빼기 BP는 자, AP에서 BP를 뺄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볼게. AP는 AP랑 BP랑 AB가 있어요. 됐어? 자, 이 세 변의 길이가 있는데 삼각형이 있잖아. 삼각형의 기본 조건이 뭐야? 가장 작은 두 변은 제일 긴 변보다 더 커야 된다. 합이. 그치? 합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점점점 커진다 생각하면 BP가 제일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봐봐. BP가 제일 커.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AP랑 AB를 더했을 때 얘가 더 길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따라서 얘는 BP에서 AP를 뺀 거는 누구보다 AB보다 작다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당연히 얘네가 절대값 씌워도 상관이 없겠죠. 길이니까. 그치? 절대값 씌워야 되겠지? 됐어? 그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삼각형을 이룰 때는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직선거리면 보세요. 여기가 P잖아? 그럼 AP에서 BP를 빼면 그냥 AB가 나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는의 범위여서 같다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는 AB보다 작거나 같다니 얘네들의 차이 가장 큰 거는 AB가 돼서 무슨 거리로 생각해도 된다? 직선거리로 생각해도 된다가 우리의 포인트였어. 자,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할 겁니다. 설명 안 할 거예요. 또 나오면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AB, 그냥 직선거리니까 이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이 직선, AB의 직선을 직접 구한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과의 뭐? 교점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볼게. 마무리해보면 돼. 자, X 증가를 해볼까? 3분의 2가 되겠네. 기울기가 3분의 2야. 그리고 Y절편이 2가 되니까 따라서 Y는 3X 뭐래니? 3분의 2X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자, 누구랑 교점? Y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교점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변에 3 곱한다.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6이 나오니 X는 자 넘어갈게.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일 때가 최대가 나오면서 얘가 A가 되겠죠. 괜찮겠어? 자 그럼 A랑 B를 더할 거니까 6분의 25랑 마이너스 2분의 9인가요? 2분의 9랑 더할 거니까 통분할게. 그럼 얘는 6분의 25, 39, 27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계산이 완료가 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최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절대값이 작으려면 둘이 최대한 같아져야지 뺐을 때 0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최대 거리는 제발 좀 이제 암기 좀 하시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다시 얘들아 지금 여기서 왜 BP를 잡았나요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잘 보세요. P가 점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BP가 제일 뭐 할 수밖에 없어. 잘 봐. BP가 가장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BP를 놓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럼 점점 가도 AP가 안 돼요? 그럼 AP면 얘들아 봐봐. 생각해봐. 지금 이 일직선 사이, 그러니까 이 직선 거리를 봤을 때 여기에 점점 가까워져야 되겠죠. 애초에 우리 정답을 알고 있어. 일직선상 위에 있을 때 최대가 나올 테니 그럼 P가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당연히 BP가 가장 커지니 얘가 제일 커진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알겠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19번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복습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도 문제가 되게 길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문제라는 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각 뒤에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어요. 자, 각의 이등분선이 딱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선분 AC와의 교점을 E라고 준다.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림도 다 줬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E에서 뭐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90도 잠깐 체크를 좀 해줄게요. 됐어? 근데 가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건 각의 이등분선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각의 이등분선 특징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떤 비율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 선분 AD와 FE와 그 다음에 BC는 평행이래. 근데 봐봐. 난 지금 수선의 발을 줬기 때문에 얘네가 평행이라는 건 전부 다 90도를 알려주고 있다. 여기까지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가랑 나의 조건은 끝나버렸어.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AD랑 DC를 볼게. AD랑 DC가 4대 3이니까 뭐 여기 4K 대 3K로 놓을 수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각이 이등분선 특징상 여기가 4칸, 여기가 3칸으로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때 AFE의 넓이가 16이래. 어디지? 여기가 16이라고 줬네. 여기 16이라고 줬어요. 그때 문제에서 뭐가 올 거냐면 EFBC를 줬대요. 자, EFBC가 어디냐면 여기 넓이가 되겠네요. 얘들아 끝난 거 아닌가? 자, 선생님은 벌써 흥분됩니다. 끝났잖아. 봐봐, 얘들아. 여기서 보면 4K 대 3K 별로 의미가 없어. 이 43 줬지. 그럼 문제에서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4회차 때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요거 이 초록색 직각삼각형하고 이 빨간색의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 될 거잖아. 그럼 문제 나오지 않았어? 자, 애초에 4대 빨간색이 4대 7이잖아. 4대 7 비율이니까 전체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16만 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쨌든 우리 길이도 똑같이 4대 7의 차이가 나니까 제곱의 비율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지금 첫 번째 삼각형 AFC 대 삼각형 ABC는 몇 대 몇이냐면 자,
4대 7이 길이의 비율이야. 근데 밑변도 보니까 4대 7로 완성시킬 수 있죠. 닮음으로써. 자, 그럼 얘는 16대 49가 돼버리는 게 확인될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넓이가 16이라고 줬지. 그럼 ABC의 넓이는 그냥 49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49에서 못 빼면 돼. 16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답은 33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닮은 비로 각이 2등분선 문제로 풀어내실 수 있다. 그냥 닮은 문제예요. 자, 근데 이거 20분에 어때? 생각보다 너무 허무하게 끝났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서 풀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4대 7 비율이 나오고 이 평행, 수직이 나왔기 때문에 닮은 비까지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4회에 20번인가요? 4회 20번이랑 되게 유사한 문제고요. 훨씬 쉽게 줬으니까 이 정도 처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 공통은 마무리 짓고요. 선택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집합 21번 그리고 도형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집합 A, X바 X는 자, X바 줘서 X가 원소란 뜻인 거고 12의 양의 약수니까 한번 쭉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원소 날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1, 2, 3, 4, 6, 10이니까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올 수 있으니 디귿은 보자마자 참이겠죠?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자, 그럼 얘들아 4가 A에 안 들어갑니까? 원소 기호죠? 아니잖아. 틀렸잖아. 3은 A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네요. 그럼 얘도 참이니까 기억하고 디귿 처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역대급으로 빨리 끝난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자, 이거는 그냥 원소 달법으로 풀면 쭉 되니까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건제시법에서 중요한 건 원소. 바 앞에 있는 건 원소고, 원소 기호. 이거 삼지창, 이지창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고 주고 있는데 그의 부분 집합 중 곧 저기 있는 원소들로 다시 새로 집합을 짜낼 건데요. 그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2개인 집합을 n개라고 한대요. n개짜리가 있다는 거야. 그 원소가 2개짜리니까 얘들 봐봐. 5개. 저 원소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 2개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문제로 넘어갈 거니 n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죠. 5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총 10개가 나온다가 끝이 되겠지. 자, 선생님 왜 P가 아니고 C나요? 얘들아 1, 2나 2, 1은 똑같은 거죠. 뽑기만 하면 알아서 되는 거니까 여기서 10개까지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1, 2 다 나열하지 않을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생겼어. 이 라지 AK가 무슨 뜻이냐면 이때 이 2개짜리 곧 10개가 있겠네. 그 10개의 모든 부분 집합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뭐 1, 2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어? 뭐 1, 3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총 10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AK라고 준대요. 됐어?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얘가 A1이야. 그럼 여기서 A1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 합이니까 3이 되는 거고 A2는 얘네들의 합이니까 A2가 뭐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애들을 싹 다 더해서 여기 있는 n까지 곧 여기는 10까지는 잘 더해 주셔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문제야? 부분 집합들을 다 구해서 거기 있는 원소들을 싹 다 더하세요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얘들아, 진짜 싹 다 더할 거야? 뭐 10개니까 충분히 다 더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야, 10개니까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아. 얘들아,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내가 못 풀겠어. 그럼 저렇게 풀어야죠.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볼게요. 얘들아, 잘 들어봐. 포지션 좀 맞춰보자.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조금 나눠서 풀 건데, 봐봐. 케이스를 분류를 좀 해보자. 예를 들어, 얘들아,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이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자, 1이 들어가. 잘 생각하자. 내가 1이 들어가는 거 생각해볼게. 1이 무조건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1이 포함돼. 그럼 얘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겠죠. 그럼 원소의 자리 몇 개 남아? 한 개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니까 1이 포함하는 집합은 4개야. 한번 더 해볼까? 자, 2를 포함하는 건 2를 포함하는 것도 4개야. 왜냐면 봐. 2가 들어가. 그럼 1. 그러니까 뭐냐면 1, 2. 이렇게 되겠지. 자, 3 포함도 마찬가지, 4 포함, 5 포함도 마찬가지. 전부 다 몇 개씩 있어요? 4개씩은 존재할 거야. 자, 이게 뭔 말인지 잘 봐야 돼, 얘들아. 여기서 이 4개씩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10개를 쭉 세워보면 알겠지만 잘 보세요. 1이 포함되는 게 4개고 2 포함되는 거 4개, 3 포함하는 거 4개, 4 포함하는 거 4개, 5 포함하는 거 4개야. 그럼 다 합치면 몇 개야? 20개야. 그럼 선생님 이거 안 맞는데? 아니 얘들아 잘 들어봐. 집합의 개수가 아니고요. 이 원소가 포함되는 게 1을 갖고 있는 집합이 4개라는 건 집합 10개 중에 1을 몇 번 쓰겠다는 거야? 4번 쓰겠다고. 예를 들면 이거야. 1, 2, 1, 3, 1, 4, 1호 끝이죠.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2가 포함하는 것도 여기서 2, 1, 2, 2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2가 여기 있지. 그럼 2, 2, 2, 3, 2, 4, 2, 5. 그러면 하나, 둘, 셋, 4번 썼지. 아, 1 포함이 4개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개가 아니고 4번씩은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저 부분집합 안에 4번씩은 들어가 있다고. 그럼 따라서 1도 4개. 그럼 여기서 A1부터 AN까지 합은 뭐냐면 1도 4개, 4번 들어가 있고 2도 4번 들어갈 거고 3도 4번, 4도 4번, 5도 4번 더 할 거라는 거야. 괜찮겠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뭐야? 3, 6, 10, 15. 15를 총 4번 더 할 거니 얘는 60이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는 거라고. 됐어? 그럼 얘가 60이고 얘가 10이니까 정답은 70으로 결정하시면 되는데 요걸 잘 아셔야 되더라. 잘 봐. 10개야. 10개니까 1을 포함하는 집합이 아니고 1이 몇 번 쓸 거냐고. 이 10번 중에 몇 번 쓸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11, 13, 14, 1호니까 1이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이야. 됐어? 그 다음에 2도 2, 1이는 게 아니고 2, 1은 얘랑 똑같죠. 2 한 번, 2 두 번, 2 세 번, 2 네 번. 3도 똑같아. 3, 3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4개까지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4번씩이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잘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우의 수 문제로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자, 자연수의 집합 Z의 부분 집합 A예요. 자, 이제부터 나는 이 Z를 가지고 A를 꾸려 나갈 겁니다. A는 부분 집합, 곧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모양도 우리가 컴파일러나 여러 문제집에서 좀 본 것 같아. 자, X가 A에 들어가면 X분의 18도 A에 들어갈 건데, 자, A는 당연히 자연수들만 갖고 있을 거니까 이 친구도 우리가 무슨 수가 돼야 돼? 그렇죠. 자연수가 돼주셔야 돼. 자,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려면 X는 18에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양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물어볼게. 첫 번째, 얘들아, X가 1이 돼. 그럼 1이 들어가면 뭐도 같이 들어가? 18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 2가 들어가게 되면 9도 같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6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1이 되면 18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치? 2가 되면 9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3이 들어가면 6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뭔 말이에요? 1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1이 들어가면 누구도 돼? 18도 되고, 18이 되면 1도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됐어? 그럼 얘들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선택권을 볼게. 1이 들어가. 그럼 18도 들어가. 한 세트로 보면 돼. 그럼 총 원소를 하나, 둘, 세 개로 보시면 되겠지. 그럼 얘네 세 개의 집합 A의 개수니까 부분 집합 개수죠. 그럼 무슨 권? 선택권을 잘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선택권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럼 간다.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빼기 1 하시면 되겠지. 왜? 얘들아, 얘네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 근데 왜 이거 한꺼번에 들어가? 1 들어가면 18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 들어가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고,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러면 8개죠. 그치? 근데 뭐가 아니래? 공집합. 다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을 빼주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7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답이 8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낚이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뭐도 있냐? 뭐 2의 6제곱, 2의 6제곱 뭐야? 63? 63도 있네? 낚이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이면 얘이다라는 거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것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24번은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봐봐. 전체 집합이 총 60개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전체는 60개를 넘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A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 교집합도 있을 거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A랑 B를 우리가 원래 알던 형태로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부터 좀 써봅시다. 자, A교 B가 10이야. 그럼 생각해. 그럼 얘가 당연히 20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들아 m, b의 최대값이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전체 60개가 있었는데요. 내가 30개를 썼잖아. 그럼 남은 건 30개야.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b가 많아져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질량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 게 있죠. 그럼 봐봐. 얘가 많아져야지 순수한 b가 많아져야지 전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밖에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밖에가 몇 개가 될 수 있어? 제일 줄어들려면 최소가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몇 개가? 30개가 이 안으로 싹 다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b의 최대값은 40개가 답이 되겠죠가 끝이 나는 거겠지. 괜찮겠어? 자, 만약에 b의 최소값 구하는 건 그냥 10만 되면 되죠. 얘 0개, 나머지 밖에 싸돌아다니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40으로 처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 집합 듣는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시 아웃으로 가서 정리 듣고 오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아웃으로 해서 봅시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BC 딱 그려놨어요. 자, 너네도 그려놔야죠. 자, AB가 2루트 13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BC가 6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 여기 CA가 8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변 BC의 무슨 점? 중점을 M이라고 줬대요. 자, 중점 M이라고 나왔어. 그때 AM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 길이를 구할 거네. 그럼 자, 우리 더 생각할 필요가 있나? 무슨 선? 그렇죠. 중선이 되겠죠. 자, 우리 중선 정리는 꽤나 많이 했으니 빠르게 한번 공식 외쳐볼게요. 자, 또 외치지 말고 또 혼자 듣고 있는데, 그치? 자, 그럼 AB의 제곱은 4 곱하기 13 더하기 오른쪽 64는 자, 2배의 내가 구하고 싶은 AM의 전체 제곱 플러스 이 절반 누구? 3의 제곱이니까 9로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약분 치면 2 곱하기 16이니까 26 더하기 32가 내가 구하고 싶은 AM 제곱 플러스 9가 될 거니 자, 이 계산하시면 58이 나오겠죠. 얘 넘어가시면 49가 AM의 제곱이 될 거니까 따라서 AM 제곱은 답은 7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요? 자, 이제 중선 정리도 꽤 많이 내가 넣어놓은 건 뭐냐면 얘들아 까먹지 말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까먹지 말라고. 다른 건 안 까먹는데 왜 자꾸 중선 정리 까먹어? 알겠지? 그래서 중선 정리 잘 생각하시고 외우시고 적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는 직선 L은 두 직선의 교점. 다시 얘들아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우리 뭐 하자고 했어? 그렇죠. K의 도입을 잘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돼. 아마 선생님 봤을 때 이거를 K의 도입보다는 뭘로 푸는 게 빨라? 그렇죠. 직접 계산을 해서 푸는 게 빨라요.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여줄 테니까 따라가 봅시다. 당연히 얘들 실전에서 너네 이렇게 풀 것 같아. 연립을 해서 풀었을 거라고. 자, 연립해서 교점 빨리 구해볼까? 자, 둘이 연립하실 거니까 위에다가 2배를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빼기 2는 0하고 2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니까 둘이 더해볼게. 그럼 5y 빼기 5는 0이니까 y는 1이 나올 거야. 그럼 y가 1이면 x가 뭐야? y가 1이면 x는 1 나오겠네. 뭐야? 1,1까지 제대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문제에서 뭐냐면 1,1과 5,3을 지나는 직선 L이 있을 거니까 L을 정확하게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직선이니까 기울기랑 한 점 잘 구하시면 되겠죠. 기울기 가봅시다. 4분의 마이너스 4네.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과 3,2까지의 거리를 재면 되니까 거리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3하고 2를 대입하면 3 플러스 2 빼기 2가 되면서 루트 2분의 3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1번으로 처리했을 것 같아. 괜찮아?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 뭐의 도입? K의 도입을 한번 공부해 볼 차례가 됐다. 자,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잘 보세요. 어쨌든 알기는 알아야 돼. 갑니다. 자, K 도입이니까 위에다 하든 밑에다 하든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빼기 1 더하기 K 곱하기 2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야. 자, 갑니다. 그럼 여기서 5,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5 대입해볼게.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 K 곱하기 자 5,
10 빼기 4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0이 나와서 k는 뭐야? 3이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3 대입하면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L인 거야. 자, L 대입해볼게. 3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3 대입하면 뭐야? 6x 마이너스 x 5x가 나오겠죠. 자, 3 대입하면 3y 2y 5y가 되겠죠. 다시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따라서 x 플러스 y 빼기 2가 0이니까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면서 계산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K의 도입도 무조건적으로 복습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립으로 풀 수는 있어도 K의 도입을 공부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요거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3번도 복습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번 더 말했다. 내심이 나왔어요. 내심은 잘 보시면 넓이로 구할 수도 있고요. 내저번의 중심이니까 각의 2등분선까지 잘 체크해 주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플러스 해볼게. 플러스. 자, 그림을 명확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선생님 여기서 내심은 조금 문제가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한번 제대로 또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림을 제대로 그려볼 거니까 좀 칸 맞춰서 그려볼까? 자, 마이너스 1,1을 먼저 그려주게 된다면 여기 있을 거야. 대략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마이너스 1,1 있고 3,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오른쪽 밑에 있을 거니까 대략 이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5니까 얘보다 더 밑에 있는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내심이 될 거니까 잘 볼게요. 그럼 삼각형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원이 있을 거야. 내저번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잘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원이 있어. 내저번이 있으니까 여기가 내심이에요. 자, 우리 내심은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일단 B를 지나고 그러니까 내심도 지나고 B도 지나는 요 직선을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뭐냐면 얘들아, 내심은 뭐였어? 이 각의 2등분선들의 무슨 점? 교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얘네들이 각의 2등분선이 될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 노란 선은 이 각 B의 2등분선이 되겠다. 무슨 2등분선? 각의 2등분선이 되겠다가 되는 거야. 이 노란색이. 괜찮아? 자, 그러면 각의 2등분선이니까 우리가 자취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각의 2등분선 자취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P를 x, y로 잡아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동일하다로 놓고 푸는 거니까 난 이제부터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돼? A, B의 직선과 뭘 구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 BC의 직선을 구해서 각의 2등분선의 자취를 찾아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은 복습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 친구들은 Y는으로 시작할 거고 A, B부터 볼게요. 자, X 증가량이 4분의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럼 플러스 2분의 1까지 먹혀주시는 거고요. 다음 BC 볼게요. 자, 2분의 4니까 얘는 2X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필요하니까 7이 필요하겠다.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얘들 둘이 보니까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 B와 BC는 90도였네. 여기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네 90도야. 그치? 뭐 근데 그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바로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얘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반형 만듭니다.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2x 빼기 y 마이너스 7은 0이다 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p가 지금 x, y를 놓고 점과 직선 사이가 서로 같다라는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 문제로 바뀌겠다. 됐어요? 자, 요거 잘 필기해 주시고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거리인데 1 더하기 4니까 루트 5, 얘도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가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취의 방정식은 어차피 분모가 똑같을 거니까 절대값은 절대값이다 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당연히 절대값은 절대값이니까 한쪽만 부호를 풀어서 계산하면 무방하겠죠. 예를 들면 왼쪽을 그냥 풀어버리면 오른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그럼 각각을 좀 처리를 해볼 건데 얘들아, 자, 이게 지금 노란색을 제대로 그렸기 때문에 기울기가 무슨 수야? 양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양수인 것만 잘 찾아주시면 되니까 첫 번째, x 플러스 2y 빼기 1은 2x 빼기 y 빼기 7 먼저 플러스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 넘어가면 3y는 뭐가 돼요? 얘는 x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구한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3분의 1 x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은 x 빼기 3y 빼기 6은 0이다 해서 얘가 정답으로 결정이 될 거야. 자,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각의 이등분선 잘 보세요. 선생님 왜 두 개 나오나요? 자, 이렇게 직선을 연결시켰을 때 봐봐. 여기도 각이지만 여기 밖에도 각이 있는 게 보이죠? 여기도 각이 있잖아? 외곽? 그러니까 여기를 이등분하면 기울기가 음수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여서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플러스가 나와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곽이 이등분선이면 얘를 잘 구해주실 거니까 그땐 마이너스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심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별표 쳐놓고 복습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됐어? 자, 이제 우리도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회 마지막 문제이죠. 자, 24번. A랑 B가 있는데요. 자, 원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다시 PAB 넓이의 최대값이야. 요것도 한 적 있었죠. 자, 빠르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삼각형이 어떻게 생겨먹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0,0이에요. 자, 선생님 아까 오늘 좀 11회 풀면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림을 이쁘게 좀 그려보자. 정확하게 그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 자, 근데 얘들아 0,2는 너무 쉽지 않냐? 이거 반지름이 2잖아. 0,0이잖아. 0,2는 여기 위에 그대로 위에 있겠네. 똑같이 위에 0,2. 그 다음에 2,0도 마찬가지. 여기 X축이랑 그대로 쭉 있겠죠? 괜찮아?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뭐냐면 A, B는 고정이 될 거야. 밑변이 고정이야. 그럼 언제가 제일 높이가 있어야 돼? 높이가 언제 있어야 돼? 그렇죠.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이것도. 자, 지름을 뭐니 중심을 뚫으면서 수직으로 뻗는 여기가 가장 긴 C가 되도록 되겠죠. 왜? 이건 D 더하기 R의 개념이 될 거니까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얘만 잘 구해주시면 답이 끝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2,0하고 0,2에 대한 밑변의 길이가 완성이 된 것 같아. 자, 2분의 곱하기 2루트 2가 나오겠지. 높이만 잘 계산하면 되겠 거야.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정도 다 계산할 수 있지 않나?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중심 반지름을 전부 다 이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2겠죠? 얘도 2예요. 근데 뭐야? 끝난 거 아닌가? 여기 전체가 2루트 2였으니까 얘는 루트 2, 루트 2로 쪼개질 거야.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림은 안 그래 보이겠지만. 그러면 4, 2, 그럼 얘도 루트 2네.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 길이는 루트 2가 나왔고요. 이 길이는 반지름이 2가 나올 거니까 높이는 2 플러스 루트 2까지 잘 선택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 자, 2는 약분될 거고요. 루트 2를 분배시키면 2루트 2 플러스 2가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됐어요? 자, 24번 치고는 뭐 되게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 됐습니까? 자, 11회도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자, 어때요? 11회도 꽤나 복습할 수 있는 내용이 꽤 많았죠. 이제 조금 뭔가 심한 문제보다는 복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꾸 던져주는 것 같아. 알았어? 얘들아, 틀렸던 거를 지금 보고 고쳤단 말이야. 그치? 고쳤으면 다시 스스로 풀어볼 생각 하셔야 되고 내가 뭘 놓쳤는지 생각하셔야 돼. 이제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뭔 소리야? 모르는 게 적어져야 된다는 거지. 또는 틀렸던 거를 다시는 안 틀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복습하세요. 예습하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 제발 복습하시고 내가 왜 틀렸는지 오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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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계속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컴파일러든 문제집이든 제발 선생님한테 와서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추기물 한 번 더 복사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꼭 복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중간고사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릴 테니까요. 좋은 결과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저희는 이제 11회를 봤으니까 몇 회에서 10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